그럼 이제 저의 의대 목표 N수 성공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정한 계획입니다. 저는 학원에서 나눠주는 주간학습 계획표를 정말 성실히 작성해서 매주 담임 선생님께 제출을 했습니다. 주간학습 계획표는 일주일 계획을 미리 짜는 건데 저는 이거 짤 때 일주일 공부할 것들을 A4에 미리 다 과목별로 다 적어봤습니다. 들을 강의, 수업, 복습할 거, 과제, 추가풀 문제집, 인강까지 다 적어봤고요. 그걸 다 요일별로 분배를 했고요. 짜투리 시간은 EBS 정리나 원매 문제 풀기 등으로 채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로만 하면 이해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작성한 주간학습 계획표를 직접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제 공부 틀에 맞춰서 오전 등에 국어, 야자 시간에 탐구, 점심 먹고 꼭 50분씩은 영어를 채워 넣었고요. 짜투리 시간에 점심 저녁 시간에 이렇게 생명 수특 풀기, 원매 과제 풀기 이런 것들을 채워 넣었습니다. 제 공부 틀에 맞춰서요. 그리고 뒷면에는 이렇게 나만의 기록이라는 칸이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일주일간 이제 나의 다짐 그런 걸 적는 칸이었어요. 그래서 몇 개만 좀 읽어드리면 옳은 방식은 없다. 내 방식대로 간다. 내 건강, 내 멘탈이 제일 중요하다. 웃자. 잘하고 있다고 믿자. 이런 식으로 적으면서 매주 마음을 좀 다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간학습 계획표를 쓰는 것의 장점은 뭐냐 하면 지난주에 대한 피드백이 가능하고 균형 있는 공부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내가 지구과학을 많이 못했다 하면 이번 주에 지구과학을 많이 넣을 수 있는 거고 지난주에 못한 과제가 있다 하면 이번 주로 가져와서 뭐 채워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공부 틀에 맞춰서 이렇게 할 것들을 채워 넣다 보니 어느 한 과목 빠지지 않고 다 챙겨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처럼 이렇게 전 과목 성적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거겠죠. 처음에는 당연히 오래 걸리겠죠. 아직 안 해봤으니까. 근데 이제 하다 보면 내가 특정 시간 동안 뭘 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시간대에 뭘 해야 효율적인지 그런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이제 노하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데일리 플래너도 저는 매일 작성을 했어요. 여기 이렇게 할 일도 다 적고 한 번은 동그라미, 하다 말건 세모, 못한 건 X 이렇게 치고 밑에 조그만 칸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좀 한마디씩 적어보는데요. 여기에는 눈물은 차올라도 흐르지만 말기 딱 거기까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9월 말이죠. 날짜를 보면 상당히 그날은 좀 힘들었어서 눈물이 날 것만 같았는데 제 철칙이 절대 울지 말자 였기 때문에 그렇게 써서 좀 위로를 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를. 그리고 너가 최고다 라고 포스트잇을 크게 써서 스스로를 응원했던 것 같습니다. 플래너를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N수 성공 전략 그 두 번째는 올바른 방향성입니다. 제가 여기서 학생분들과 학습 상담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학생분들께 항상 질문을 하거든요. 복습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니면 오답 노트는 어떻게 쓰고 있어요? 물어보는데 좀 대부분의 학생분들은 좀 방향성을 잘못 잡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습은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거 복습 제대로 안 하면 강의든 수많은 시간들이 다 무의미해지거든요. 그래서 복습 제대로 해야 되고 오답 노트를 쓸 때도 해설만 줄줄줄 적거나 아니면 그냥 다시 풀어보고 끝내버리면 결국 내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따로 노트에 좀 정리를 해줘야 하는데요. 그럼 그 노트 정리 도대체 어떻게 하냐 하면 여기 내 언어로 필기하다 적혀있죠? 그리고 일반화해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 수업 노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은 선생님은 좀 판서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판서는 수업을 들을 때 교재에 따로 열심히 옮겨졌고 따로 복습을 할 때 노트에 정리를 한 건데요. 이거 그 선생님 판서 그대로 옮겨 적은 거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노트 필기를 했다 하면 선생님 판서 그대로 옮겨 적거나 아니면 교재 내용 그대로 갖다 적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 기억이 갈까요? 이해가 될까요? 안 되죠. 제가 현역 때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거 내가 왜 이렇게 적어놓은 거지? 이거 그래서 어떻게 그런 거였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그래서 내가 미래에 봐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내 언어로 선생님 말로 설명해 주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언어로 구현 설명처럼 달아주면서 필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오답 노트입니다. 일반화해서 정리한다는 게 정확히 뭔지 좀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여기 원과 직선이 접할 때 항상 이 두 가지 중에 한 방법으로 풀린다. 절대값이었는데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이 나왔다. 지나는 점에서 접한다는 게 내포되어 있는 거다. 이러한 포인트들 이 문제에만 적용되는 거 아니죠. 다른 문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오답을 할 때는 그 문제에 대한 해설만 줄줄줄줄 적는 것보다는 이런 일반화된 포인트 얻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는 이 문제 풀므로써 다른 문제 풀 수 있는 능력을 기르려고 공부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다음으로는 제가 올바른 방향성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준 학원 시스템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응답입니다. 질의응답은 아까 원장님 설명 들으셨다시피 예약을 하고 가야 하고요. 5분에서 10분 동안 강사 선생님이 직접 질문을 받아주십니다. 저는 영어 구성현쌤 질의응답을 매주 갔습니다. 제가 한 5월까지 그 어떤 모의고사에서도 영어가 1등급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위기의식을 느끼고 안 되겠다 하고 일주일에 영어 수업을 2번으로 늘리고 질의응답을 매주 가야겠다 다짐을 했죠. 그래서 매주 가서 문과 비에 선생님의 풀이 방식을 담았습니다. 그 결과 6평, 9평 수능 때 다 1등급 맞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디컬 PT인데요. 메디컬 PT는 과목별로 담당 선생님이 계셔서 학생의 약점 과목을 피드백 해주십니다. 저는 국어와 수학 PT를 받았는데 특히 수학 PT 때 선생님이 매주 나눠주신 과제를 풀고 선생님의 손풀이와 비교해보고 그걸 바탕으로 질의응답 1대1로 하는 과정이 제 수학 실력 향상에 정말 큰 도움을 줬던 것 같습니다. 네, N수 성공 전략 그 세 번째는 바로 루틴입니다. 학생분들이 저에게 와서 이런 말들 많이 해요. 멘토님, 저 진짜 원래 진짜 잘하거든요. 저 원래 진짜 잘하는데 시험만 보면은 자꾸 실수해서 점수가 떨어져요. 자꾸 이 얘기들 하세요, 저한테. 근데 이게 실력에 대한 문제였다 하면 이제 공부 방법을 바꿔서 해결을 하면 되지만 어떤 이런 멘탈적인 부분으로 인한 문제다 하면 그건 루틴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저는 루틴 노트가 또 따로 있었습니다. 수능 당일에 분 단위로 할 일들을 다 정해놨었어요. 그렇게 하면 정해진 행동만 좀 하면 되기 때문에 변수가 감소하고 멘탈이 흔들릴 일이 줄겠죠. 그리고 시험 중에 해야 하는 실수 방지 루틴도 따로 있었습니다. 실수 방지 루틴은 어떻게 정하는 거냐 말씀을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그 수능 피지컬 주말 테스트 때마다 절대 대충 보지 않았어요. 절대 대충 보지 않고 그때마다 내 문제점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나 이거 또 실수했어. 짜증나. 하네. 이러는 게 아니라 주말 테스트 때마다 내가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멘탈이 이렇게 돼서 자꾸 망했어. 내가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자꾸 해서 망하네? 뭔가 이런 문제점들을 파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생각을 하고 이 해결 방안을 루틴으로 만들어서 주말 테스트 때마다 이제 매주 연습을 거듭했습니다. 진짜 실제로 수능 날에 습관처럼 그 루틴이 나오도록 말이죠. 이건 제 루틴 노트입니다. 루틴 노트 중에 수학 파트인데요. 이렇게 10시에 국어 시험 끝나자마자 할 일들이 분단위로 적혀있죠. 이렇게 하면 이전 시험 국어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왜냐? 나는 지금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혀 멘탈이 흔들릴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시험 중 루틴, 그리고 어려운 문제 풀이 시 유의할 사항 이렇게 다 적혀 있습니다. 몇 개만 좀 읽어드리면 1+1 정도 아니면 간단 계산도 다 써가면서 해야 한다. 왜냐면 전 계산 실수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무한정 푸는 것 같다 느낄 땐 지우고 차근차근. 그리고 제가 100분 집중을 좀 못할 때가 많았어서 집중에 떨어진 느낌이 들 때 도리도리 해서 정신을 차리자. 이런 루틴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까지요. 네, 그리고 네 번째는 꾸준함입니다. 모의고사가 다가온다고 해서 수능이 다가온다고 해서 막 너무 많이 하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자기가 하던 대로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진짜 많이는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 페이스대로 유지만 해도 난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꾸준히만 하자 이런 마인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N수 성공 전략 그 마지막은 강한 멘탈입니다. 한 6월? 여름쯤 되면 슬럼프가 진짜 많이들 오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6평이에요, 6평. 생각만큼 잘 안 나오잖아요. 아시죠? 네. 근데 이제 그럴 때 성적이 떨어지면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나 6평 때 나와서 진짜 다행이다. 수능 아니고 6평 때 내 문제점 발견해서 진짜 다행이다. 이번 모의고사로 인해서 내 문제점 해결할 방법 생각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쵸. 이제 학원 이제 보시면 매달 모의고사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마다 항상 성적이 높게 나올 수 없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성적은 흔들릴지라도 나 자신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결과 하나하나에 우울해하지도 말고 우쭐해하지도 말아야 하는 거 진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를 예로 들어드릴게요. 저는 실제로 재수 때 6평 생명과학원 시험에서 30점을 받고 5등급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재수인데 6평 때 5등급 30점 맞으면 대부분 학생들은 좀 멘탈이 많이 흔들리겠죠. 네, 저도 그때 뭐 가정불화가 생길 뻔했지만 그래도 제가 좌절했을까요? 멘탈이 깨졌을까요?
당연히 아니니까 여기 적어놓긴 했죠. 네, 아닙니다. 저는 내가 뭐가 문제여서 이런 30점이라는 처참한 결과를 얻었나를 생각해봤습니다. 그 결과 루틴과 실전 연습이 부족하구나 이걸 깨달아서 시험 루틴을 다시 정리를 하고 이제 학원에서 문제풀이 강의, 실전 문제풀이 강의를 수강 신청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부평 때 1등급, 수능 때 1등급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5등급에서 1등을 가는 게 흔한 일은 아니죠. 근데 이제 저는 이게 다 저의 강한 멘탈 때문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저의 그 N수 성공 전략은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학생분들과 학부모님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좀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여기 학생분들께 오셨는데 재수는 나에게 주어진 또 한 번의 소중한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임할 각오를 굳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나은 결과를 원한다면 나 스스로에게도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걸 꼭 인지하셔야 해요. 저는 현역 때 솔직히 공부하기에는 진짜 최악의 성격이었어요. 왜냐? 엉덩이가 높고 쓸데없는 생각 많이 하고 감정적이고 계획도 없었어요. 진짜 최악이죠. 근데 이제 그런 저의 원래 성격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원래 본인의 성격이 어떻든 나는 의지에 가겠다. 이 의지 하나만으로 평소에 하지도 않던 철저히 계획을 쓰기, 꼼꼼하게 노트 정리하기 이런 거 하면서 스스로를 좀 바꿔보려고 저는 진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스스로에게 그런 변화가 있어야 내 성적도 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학생분들 마지막으로 자신감을 갖되 자만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황이 안 좋을 때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는 거 진짜 중요하죠. 근데 혹여나 상황이 좋게 흘러가고 있더라도 그 자신감이 자만으로 변질돼서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굳센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신다면 분명히 훌륭한 결과로 보답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학부모님들 주말 테스트 결과 매주 전송이 되는데요. 그거 보시고 이제 자녀분과 전화하실 때 딸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하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학부모님께서 일일비를 하시면 그 자녀분들이 멘탈 부잡기 정말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어주시고 일일비 하지 않도록 같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휴가를 나오면 공부해라 하지 마시고 꼭 푹 쉬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기서는 짧은 글이라도 정말 큰 힘이 되니까 편지 정말 자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의 오늘 영상가 학생분들 수능장에서 작은 문제 하나라도 더 맞출 수 있는 힘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